감사합니다. 예,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표정이 나쁘지 않으시네요. 그죠? 예. 아,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자 분들이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맞으시면 요거 요렇게 한번 표시해 주시죠. 21학년도 담당자시죠?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참고로 저는 20학년도 담당자예요. 예, 이제 2달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 제가 준비를 한 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대구 한실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전용욱이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 같이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예, 아우, 이렇게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선생님들하고 할 거는 학교 자체에서 기기 구매를 하고 관리 인프라까지 진행을 하는 내용인데요. 혹시 뭐 교육청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뒤에 부분은 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예, 잘 못 읽으시도록 좀 길게 짧게 적어놨어요. 네, 그냥 요거와 관련된 걸 말씀드리면 저는 예, 개교학교에 개교요원을 2번을 했고요. 총 3번의 신설학교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기 구매랑 이런 쪽으로 조금 할 경험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 2018년도랑 19년도에는 예, 직속기관, 뭐 대구교육연구정보원이랑 창의융합교육원에서 학인교사를 하면서 예, 소프트웨어 수업도 했지만 기기를 구매하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아주 조금 다루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선생님들께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연수는요, 총 4가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교 자체로 태블릿 PC를 구매하는 간단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태블릿 PC를 구매할 때 주의할 점들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구매해서 학교에 왔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을 취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까지 해서 50분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 자체에서 태블릿을 한번 구매해 보려고 하는다. 근데 금액에 따라서 구입 방법이 달라지고요. 지역마다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선생님. 바로 행정실과 친해야 해요. 행정실 선생님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하시면 실수가 적은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대충 아는 내용에 따라서 하시면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이런 쪽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주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해당하는 제일 최신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사실 학교 행정실이에요. 그래서 학교 행정실하고 꼭 이야기를 하시면서 입찰을 또는 구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알아본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1인 수의 계약, 즉 한 업체를 지정해서 사갖고 오세요. 이렇게 계약이 가능해요. 근데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면 1인이 아니라 2개 업체, 2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답니다. 근데 흔히 이야기하는 다수 공급자 계약, 입찰은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반 제품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이지만 만약에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구매를 할 경우에는 1억까지는 그냥 구입이 가능하고 1억이 넘어가면 입찰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제품도요. 1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2단계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고 해서 좀 더 복잡한 일상 감사까지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몰랐는데 다른 시도해 보니까 대략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고 기기를 구입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용 태블릿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구매로 해서 수의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그 태블릿 기종들이 대기업 거다 보니까 아마 입찰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입찰이 뭘까? 이거 그냥 제가 한번 제 스스로 한번 내려봤거든요. 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성된 규격서와 과업 지시서 등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규격서와 과업 지시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계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 작성하실 때 정말 깨알 같은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넣어주시면 예, 나중에 선생님들이 조금 편하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이 어떤 기기를 구입하고 싶으신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하고 구글 기반의 문서 작업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협업 작업을 많이 한다 하시면 크롬북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학교 아이들하고는 좀 더 활동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싶다. 뭐 영상도 찍고 영상 편집도 하고 싶고 사진도 찍고 들고 다니면서 애들하고 뭔가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 안드로이드나 iOS 태블릿이 답이 될 수 있어요. 일단 학교에서 어떤 기기를 원하시는지 정하셔야 돼요. 저희 학교는 3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기 대수가 많으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입찰을 할 때,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입찰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모델명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걸 제가 힌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OS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iOS인 거는 전 세계에 한 기종밖에 없습니다. 그죠? 잘 아시죠? 그 아이와 이렇게 패드라고 되어 있는 아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안드로이드는 문제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태블릿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국내 기업인 삼성의 어떤 태블릿을 사고 싶다 하시면 저 해상도는 그 모델 하나밖에 없어요. 2000에 1200 WXGA 플러스라는 저 해상도는 오로지 한 기종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힌트가 뭐냐면 다른 기기와는 차별화되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기기 고유의 사양을 찾아서 반드시 규격서에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모델명을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규격으로 넣어야 되는데 자, 규격서를 어떻게 작성할까? 일단 제품 사양을 알아야지 저희가 규격서 작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규격서를 작성하실 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품 사양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제가 미리 열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라고 검색을 하시면 좌측에 업체들의 목록이 나오고요. 중앙에는 업체들과 상관없이 가격 순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특정 회사의 기기를 사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특정 회사를 선택하시고 아래단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쭉 내려가 보시면 상품 속성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좀 더 내려가야겠네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거 보이시죠? 제품 사양. 그래서 CPU 속도라든지 CPU 종류, 디스플레이, 해상도, 그다음에 펜 지원, 카메라, 메모리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보시고 제품 규격서에 넣어 주시는데 반드시 내가 원하는 기기를 입찰로 받고 싶으시면 이 기기 고유의 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S펜 지원. 왜냐하면 S펜은 특정 회사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회사를 지칭하지 않지만 이 기기 고유의 그런 사양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셨다가 그거를 규격서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규격서 양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조금 교육청별로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따로 양식을 공유해 드리진 않았고요. 아마 행정실에 말씀드리면 규격서 양식을 주실 거예요. 그 양식에다가 이 제품 사양으로 규격서를 작성해 주시는데 선생님들께서 구입하고자 하시는 그 기기의 제품 사양서를 작성하시되 고유의 사양을 찾으셔서 반드시 그 부분은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물품선정위원회를 하는데요. 이것도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인원이 본교랑 외부 위원을 포함해서 7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중에 2명은 반드시 2명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외부 위원이란
학부모나 외부 전문가들을 지칭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옆 학교 정보부장님도 외부 전문가예요. 그래서 멀리서 찾지 마시고 뭐 우리 학교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인근 학교에 정보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외부위원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회의 준비하실 때 협의록과 협의의 회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겠죠. 특히 협의의 회의 자료에는 아까 그 규격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규격서가 먼저 작성되어 있다는 전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격서나 이 협의회 자료에 특정 기기 모델을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블릿 PC 규격에 대한 논의와 협의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는 몇 인치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해상도는 얼마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수 있지. 뭐 특정 제품을 이렇게 구입하고 싶어 이걸로 구입하세요.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없어요. 요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과업 지시서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입찰에서 해당 업체에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세하게예요. 최대한 자세하게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 태블릿 PC 입찰할 때 보호 필름이랑 케이스 부착해 주세요. 그리고 초기 물품 테스트 진행하고 납품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뭐냐면 들고 왔는데 테스트 해봤는데 초기 불량일 경우에는 다시 들고 가고 초기 불량 아닌 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납품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짝퉁이 아니라 정품 물품으로 납품해 주세요. 시리얼 번호라든지 품질 인증서들이 들어있는 정품으로 납품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 불량일 때 초기 불량 며칠 안에 교체할 건지 이런 것도 명시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납품하고 일주일 이내에는 초기 불량으로 판단하고 그 초기 불량 일시는 수리가 아닌 교체 형태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과업지시서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입찰업체가 아닌데 그런 사항 없었는데 할 때 서류로 선생님들이 제시를 하실 수 있어요. 아니다, 우리는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들어왔으니까 이걸 이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서류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에 내가 작성했던 규격과 다를 시에는 최소한 내가 적어놓은 그 규격 이상의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게 안 되면 이거 없어서 결국 요거보다 아래 그 다운그레이드한 거 가지고 왔습니다 할 때 명시할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만약에 뭐 납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거 이상의 사양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 물품 단종 시 상위 모델 제공도 이거 마찬가지 의미고요. 계약 사항을 미준수했을 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는 납품받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행정실에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국내에서 AS 가능 모델을 납품해달라라고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중국 제품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뭐 기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수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AS가 가능한 기기들로 납품을 해달라는 걸 과업지수에 넣어주시면 굉장히 범위가 점점 좁아지겠죠. 이게 과업지수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적으면 적을수록 입찰업체에서는 그걸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황에 맞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자,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 5천만 원 미만에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구입도 가능하시거든요. 5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원하는 기기를 찍어서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나 이 제품 사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찍어서 구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수량 넣고 입찰 아니라 물품선정위원회만 하고 기기 선정해서 품위해서 직접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서류 절차가 대폭 축소되죠. 규격선이, 과업지시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품선정위원회 회의 자료와 협의록만 있으면 바로 품위를 올려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업체와의 이런 작은 소소한 마찰들을 줄일 수 있어요.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사면 며칠 안에 납품하라고 딱 정해지고 그 업체가 그 며칠 안에 납품을 안 하면 행정실에 전화가 와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상황을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먼저 전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입찰에 비해 다소 가격이 비싸다 보니 실제로 똑같은 기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느 학교에서는 100대를 구입했다 그러면 입찰로 100대를 구입했다 그러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대수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기본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워요, 선생님. 케이스랑 필름을 다 내 손으로 부착해야 돼요. 요새는 그 필름이랑 케이스를 서비스로 주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예쁘게 포장돼서 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 포장을 다 뜯고요. 한 땀 한 땀 케이스에다가, 그 태블릿에다가 필름 씌우고, 케이스 씌우고, 박스 까고 다 해야 돼요. 참고로 저는 작년에 그 박스를 까면서 원격 연수를 굉장히 잘 들었어요. 원격 연수 틀어놓고 약간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박스 까고 태블릿 PC 필름 붙이고 케이스 씌우고 하니까 시간 정말 잘 가더라고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시간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아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봤던 물품이 이렇게 똑같은 물품인데 가격이 두 개예요. 하나는 44만 7천 원이고요. 하나는 45만 7천 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 10,000원 더 센 거 찍어서 사면 개수가 또 달라지죠. 근데 왜 다를까요? 혹시 이거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전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실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PC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 있어요. 44만 7천 원이 그냥 기기째로 하는 거고요. 45만 7천 원은 기본 설치를 한 상태에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44만 7천 원 주고도 사봤고 45만 7천 원 주고 사봤는데 두 개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 10,000원이라도 아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사게 되면 설치비가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하는데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조금 예산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뭐 입찰을 진행하든 조달 구매를 진행하든 주의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iOS에 비해서 안드로이드는요. 어떤 기기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규격에만 맞으면 다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특히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구입하실 때는 규격서와 과업 지시서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규격서와 과업 지시서에 나와 있는 사양만 맞다면 어느 기기든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다른 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찰을 하실 경우에는 최대한 액세서리, 부착 등을 꼭 포함해야 됩니다. 이제 이건 제 경험이에요. 혼자서 다 붙이면요. 진짜 너무 힘이 들고요. 이것 말고도 붙일 게 진짜 많거든요. 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태블릿 하나에 붙여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가급적 입찰을 하실 때 이런 액세서리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을 해서 입찰을 하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입찰은 입찰 규격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이행해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동일 기종으로 구입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기기 모델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충전한 구입도 조금씩 다 다르게 해야 되고요. 왜냐면 케이블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신다면 가급적 최대한 동일 기종으로 맞춰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예산이 된다면 충전함도 같이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지만 그게 어려우시다면 네, 나름의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그 뒤에서 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태블릿을 구입을 하면 이제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시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있으시면 좋고요. iOS 같은 경우에는 애플 스쿨 매니저 계정이 있으시면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6월 연수에서 iOS랑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별도의 그 관리 연수가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크롬북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 한번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오시면 같이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은 워크스페이스라는 용어보다는 G 스위치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구글 포 에듀케이션? 예.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계정을 거의 무제한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 수만큼 계정도 생성하고 선생님도 수만큼도 생성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정 작업을 할 때 이 워크스페이스만큼 편한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또 일괄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워크스페이스를 구성을 해서 작년에 모든 학교의 중간 마스터 계정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거는 교육청 단위의 워크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대구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구글에 직접 신청해서 한 거를 구글 학교 자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살펴보시면 조금 어느 걸 쓰는 게 나을지 한번 가능하실 것 같은데 교육청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용하실 때 계정을 생성한다든지 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한다든지 계정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최상위 마스터는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권한 설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앱을 일괄 뿌리고 앱을 일괄 걷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상위 마스터인 교육청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중간 마스터로는 계정을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최상위 교육청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부여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계정을 생성해서 태블릿에 계정을 연동해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에 반해 학교 자체 워크스페이스는 최상위 마스터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계정 생성뿐만 아니라 계정을 만들고 초기화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앱을 일괄 설치하거나 앱을 일괄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런 앱은 열어주거나 닫아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게 계정 생성할 수 있는 권한도 줄 수 있고요. 이런 권한들이 좀 풍부하게 있는 대신에 학교 자체 워크스페이스를 신청할 때 담당자분의 수고가 좀 필요하죠. 일단 이거를 혼자 진행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이제 힘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영어로 메일을 주고 받아야 되더라고요. 네. 전 너무 힘들어서 다른 분의 도움을 구했는데 요새는 뭐 유튜브나 이런데 워낙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고 따라 하시기에는 무리가 없을 텐데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만큼의 고난도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저희 학교 학교 자체 워크스페이스의 관리 콘솔이에요. 보시면 크게 사용하실 건 3개거든요. 사용자의 추가 삭제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앱 관리, 그다음에 기기 관리. 안드로이드냐 iOS냐 크롬북이냐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3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 자체 워크스페이스면 관리자 역할도 부여할 수 있다는 거. 혼자서 계정을 생성할 수 있지만 전학생이 자주 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전학생이 올 때마다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여유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만들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계정 생성 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사용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OS예요. iOS는 애플 스쿨 매니저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화면에도 링크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원 선생님께서 지금 채팅창에도 링크를 올려주셨는데
요 애플 스쿨 매니저 신청하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네, 요렇게, 저는 지금 신청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 계정을 이렇게 로그인 하면요. 자, 요런 식으로 학생들 계정을 생성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계정도 마음껏 생성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저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앱을 공동으로 학교 단위로 구매를 해서 우리 학교 기기에다 일괄 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학교는 그냥 아이패드에 계정 생성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계정 신청하는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사이트에서 등록 신청을 하시고 기관 등록을 하셔서 신청자 정보를 등록하시는데, 여기 책임자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이 책임자에다가 저는 교장 선생님을 입력했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요. 이 사람이 이 학교 다니는 사람 맞느냐? 그다음 이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맞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한대요. 다행히 한국 사람이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답변을 잘 해주시면 답 메일이 오고요. 그 메일을 받고 신청자에게, 그러니까 제가 관리 권한을 받게 되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 온다 그러면 약간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피하고자, 만약에 지금 담당 선생님이 정보부장 선생님이 아니시라면 책임자를 정보부장으로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부장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그거를 확인을 받으시면 메일이 와서 신청자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단 신청자와 책임자는 서로 다른 인물이어야 됩니다. 같은 인물로 하게 되면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청자가 완료되면 이 관리자 계정으로 학생들의 계정도 생성할 수 있고 앱 단체 구매나 기기 적용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iOS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아이패드 관련 학생용 애플 계정이 생성하거나 관리가 굉장히 용이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단체로 구매를 해서 사용은 가능한데, 만든 학생 계정으로는요, 애플 앱스토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앱도 다운로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단체로 무료 앱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별도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애플 계정, 그러니까 애플 계정을 따로 만드셔서 그걸로 다운받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국 아이패드를 사용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구글 문서들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구글 계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플 스쿨 매니저 계정 플러스 구글 계정까지 같이 준비해 주시면 사용하시는데 조금 무리가 없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계정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관리가 조금 달라요. 만약에 1인 1디바이스, 4, 5, 6학년, 지금 저희 학교는 4, 5, 6학년은 모두 1인 1디바이스에 3학년은 2개 반분이 보유가 돼서 2반씩 한 세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1인 1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만든 계정을 그냥 박아서 1년 동안 그 친구가 계속 사용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계정이 꼬일 일도 없고 아이들이 아이디 비밀번호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잘 없고요. 메모장에다가 그 아이의 아이디 비번 같은 계정 정보를 넣어 놓어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런데 디바이스를 여러 학생이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큰 학교 같은데 태블릿을 한 200대밖에 없다. 근데 우리 학교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다. 그래서 돌려 사용해야 된다 하면은 이 디바이스에 계정이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계정을 로그아웃하는 그 교육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계정이 꼬이면서 남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협업 문서를 작성하다가 자료를 날리는 경우도 있고 뭐 남의 자료를 지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추천은 사실 1인 1 디바이스지만 학교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되 어떻게 하면 계정을 최대한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도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그 전까지는 용량 제한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올라온 여기 안내문에 보면 2022년 7월부터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100TB의 용량 제한이 생긴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계정을 무한정 생성해서 무한정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100TB면 정말 큰 용량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 1000명이 예를 들어 사용했을 때 1000명이 100기가씩만 사용하면요.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산수는 잘 안 되니까, 계산은 잘 안 되니까, 대충.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초기화해주고 디바이스를 초기화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뭐 졸업생들도 계정을 원하시면 마음껏 만들어 쓰세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용량 제한이 생기면 조금 이제 관리하시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을 학생 이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실초등학교 6학년 1반 1번, 6학년 1반 2번 이렇게 해서 1년 쓰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초기화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태블릿은 항상 6학년 1반 1번 친구만 쓰는 거예요. 작년에도 6학년 1반 1번, 올해도 6학년 1반 1번 쓰기 때문에 계정 초기화를 할 때도 굉장히 조금 용이했었고요. 물론 이게 1인 1디바이스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사용했을 때 그런 거지만, 만약에 디바이스를 돌려서 사용할 때도 선생님들께서 3명이 한 디바이스를 쓰게 한다든지 해서 이 계정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계정이나 애플 계정을 넣을 때는 반드시 초기 핀 번호라든지 비밀번호를 필수 설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모든 기기의 비밀번호가 같거나 아니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애들이 만약에 핀 번호를 바꾸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AS 센터 가서 그냥 줘도 안 되고요. 이게 학교 기기라는 걸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핀 번호에는 손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핀 번호를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태블릿 PC 계정은 반드시 라벨링해서 태블릿 자체에 부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 애들이 까먹더라도 내 계정이 요거였지 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규칙들을 정해서 애들한테 같이 교육해 주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한 번 교육한다고 해서 애들이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태블릿에 라벨링해서 붙이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달라요. 왼쪽은 태블릿에서 케이스를 뺀 생 태블릿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태블릿 케이스예요. 그래서 태블릿 자체에도 계정을 붙여놨고 태블릿 케이스에도 계정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태블릿 자체에도 규칙을 붙여놨고요. 케이스에도 규칙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애들 중에 이렇게 불편하다고 케이스를 벗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못 봤다는 소리 못 하도록 보이는 모든 것에 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 게요. 한 번씩 선생님들이 까먹을 때마다 얘들아 한번 읽자 하면요. 저 이용 규칙을 쭉 읽고 나면요. 이제 옆에 애들을 관리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제 유튜브 이상한 거 보는데 규칙을 어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교육하는 것보다 생활 교육으로 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는 1인 1디바이스니까 아이 이름을 아예 라벨링해서 붙여버립니다. 그래 되면 애들이 내 거라는 인식이 생겨요. 내가 관리해야 되고 이 기기 내 거니까 소중하게 다뤄야겠다는 그런 약간 인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1인 1디바이스라면 이런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용 규칙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실초 스마트 기기 이용 규칙. 개인적인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활용은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앱을 사용하여 학습할 경우 관련 없는 영상의 시청은 자제합니다. 스마트 기기의 기본 설정, 배경화면, 효과음, 폰트, 비밀번호 등을 함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은 스마트 기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합니다. 함께 사용하는 기기는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줬고 싶은 내용은 정말 산처럼 쌓여 있는데 너무 많이 적게 되면 애들이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장교원생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최소한 5가지를 잡아서 요거를 투명한 시트지 같은 걸로 해서 인쇄소에서 맡겨서 출력을 했어요. 몇천 장을 출력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뗄 테면 떼봐라. 난 언제든지 계속 붙일 것이다. 그래서 교실에도 몇십 장을 여분으로 드렸어요. 애들이 떼면 반드시 계속 붙여달라고 담임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조금 이 기기에 대해서 조금 규칙을 그래도 머릿속에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규칙을 출력해서 붙이는 거는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태블릿 PC를 활용하다 보면 이제 워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항상 이 세 가지가 싸움이 나죠. 유선 키보드를 쓸 것인지, 무선 키보드를 쓸 것인지, 블루투스를 쓸 것인지가 나오는데요. 무선과 블루투스의 차이는 아시죠, 선생님? 무선은요, USB 수신기를 꽂아서 사용하는 게 무선이고요. 블루투스는 별도로 꽂는 거 없이 설정해서 블루투스를 켜고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채팅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나은 게 예를 들어서 유선 키보드다 하시면 1번, 무선 키보드다 하시면 2, 블루투스 키보드다 하시면 3을 적어주세요, 채팅창에다가. 갑자기 뭐 하라 해서 당황하셨죠? 네. 자, 유선 키보드를 학생들하고 쓰는 게 낫다 하시면 1, 무선이 나은 것 같다. 2, 그다음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쓰시는 게 낫다. 3, 예, 두 분, 세 분. 정말 희한한 게 앞반에서도 똑같이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답이 달라요. 앞반에는 압도적으로 2번과 3번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압도적으로 1번이네요. 그죠? 이 말을 하자마자 2번을 누가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각각의 장단을 말씀드릴게요. 유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연결은 안정적이죠. 선 자체를 꽂는 거기 때문에. 대신 유선 키보드를 사용하시려면 태블릿에다 꽂는 그 어댑터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선 키보드는요. 작아요. 일단 작아요. 키보드 마우스 세트도 있어요. 근데 이 수신기를 정말 잘 잃어버립니다. 이거 없어지면요. 무선 키보드는 별도로 수신기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안 돼요. 그리고 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블루투스 키보드 일단 사용은 제일 편해요. 근데 한번 해보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교실에서 한번 블루투스가 꼬이기 시작하면요. 그걸 다시 자기 주인을 찾는데 1시간은 가뿐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세 개의 장단이 조금 뚜렷해서요.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요. 2번이에요. 저는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사는데 위에 있는 여기 어댑터까지 포함해서 샀는데 요거 다 합쳤는데 3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돌려 쓰진 않아요. 애들한테 다 하나씩 하고 이렇게 이름까지 라벨링 해줍니다. 저희 반 애가 이거 저희 반 애가 붙여주더라고요. 담임 거라고. 담임이라고 라벨링을 해주더라고요. 이거 잃어버리시면 선생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현재 6월까지 사용하면서 아직까지 아이들이 수신기를 잃어버렸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자기 이름을 적으니까 확실히 관리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기 편하고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태블릿 세워놓고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워딩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 아니라 각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난 이게 제일 편할 것 같다. 요거를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전용 터치펜을 쓸 것이냐, 범용, 그냥 저렴한 거 몇천 원짜리를 사서 아이들에게 맘 놓고 쓰게 해줄 것이냐. 각각의 장단점을 잠시 살펴보면요. 전용 터치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용 기능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필기감이라든지 사용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비싸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전용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애플의 전용펜 같은 경우에는 싼 게 10만 원 초반부터 시작하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17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한번 잃어버리면 아이들의 눈을 쳐다볼 때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게 아이들이 쓰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주의로 이렇게 힘 좀 눌러서 쓰면 펜촉이 정말 잘 부러져요. 그렇게 되면 이 펜촉 교체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에 비해 범용은요, 가격이 저렴하죠. 애들이 잃어버려도요,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지 않아요. 그냥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나 더 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펜촉을 뿌려먹니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되게 적어져요. 되게 마음이 넓어져요. 대신에 태블릿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용 펜만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터치감이나 필기감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각각의 장단점이 정말 뚜렷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 상황,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보시고 아, 우리는 전용펜을 써도 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애들은 범용을 써야 될 것 같아. 실제로 저희 학교는 전용펜을 다 그대로 쓰고 있는데 가끔 분실이 나와요. 근데 그 아이에게 물어라, 변상을 해라, 이렇게 하진 않고요. 그렇게 분실된 부분에는 이제 범용펜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고민거리만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충전함입니다. 충전함 계산 방법은 되게 쉬워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내가 32대용 충전함을 사고 싶다. 그러면 곱하기 10만 원씩 하면 돼요. 그러면 32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냥 대략 3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걸 한 3대 정도 사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가 생겨요. 근데 충전함 3대면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면 태블릿을 20대를 살 수 있는데 너무 아깝죠. 근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산이 없다 하면은 자체 제작을 하거나 왜 도서 꼬지함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기업인가? 이런 거에서 저렴한 충전함이 나오기도 해요. 100만 원 미만으로. 근데 이것도 너무 비싸다 하시면 저는 이렇게 썼어요. 작년 1년 동안. 멀티 충전기 10V짜리가 있거든요. 충전이 엄청 늦게 됩니다. 대신에 멀티 충전기 하나면 10대를 충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실에 멀티 충전기 3개면 30대 충전이 돼요. 그리고 교실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노란 바구니 있죠? 노란 바구니에다가 역으로 뒤집어서 애들이 꽂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애들이 다 쓰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는 빈 사물함 열어서 안에 넣도록 했어요. 노력은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하시면요. 예산이 한 10만 원, 15만 원 하면 돼요. 굉장히 저렴해지죠. 그래서 저는 요거에 1인 인력을 넣어서 애들이 집에 갈 때 멀티 충전기랑 그 태블릿을 사물함에 넣는 1인 인력을 해서 애들이 넣어가고 그 사물함만 잠그고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충전함이에요. 왜냐하면 요새는 살균도 되고 그다음에 충전 다 됐는지도 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시면 충전함을 사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필름이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에요.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고 한데 여분을 충분히 준비해 주시면 네, 애들이 부서울 때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 선생님 하나 더 줄게. 잘 붙여봐. 그리고 사용규칙 스티커도 최대한 많이 출력을 해놨다가 아이들한테 언제든지 다시 추가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전용펜을 쓰시더라도 급하게 사용해야 될 때는 이렇게 범용 터치펜을 여분을 좀 충분히 구입해 두시면 아이들이 분실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태블릿에 다른 사람 손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알콜 티슈로 직접 본인이 닦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요걸 쓰면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답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다양한 사례 중에서 우리 학교에 맞는 거를 결국 선생님들이 커스터마이징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질문입니다, 선생님.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채팅창에다가 지금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지금 만족도 설문 링크가 올라왔는데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해준다고 하네요. 예. 시간 되실 때 한번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 용어가 있죠. 5초 동안 정적이 흐르면
예, 질문이 없는 거죠, 그죠? 제가 5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왠지 뭔가 답변해야 될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시죠? 앞반에서는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시간을 오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5분 정도 여유를 드렸는데, 예, 다들 퇴근 시간이 지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죠? 그죠? 예, 저희 공감하잖아요, 그죠?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기기 사용 주의사항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하셔서, 아,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요, 괜히 예산 아끼신다고 교실에서 출력하지 마시고요. 어, 예, 왕선중학교, 예, 선생님께서 계시네요. 네. 아, 고맙습니다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감사드리지요. 대구에 계시면 메신저로 주시면 제가 파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내용은 학교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지극히 초등적인 거거든요. 1000명에 200대 태블릿이 있는 중학교인데 학교 계정을 한 개로 모든 태블릿에 깔자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한 개의 계정으로 태블릿 전체를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한 대에서 앱을 설치하면 나머지 모든 기기에도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근데 그 말은 한 대에서 이상한 거 설치하면 다 같이 설치된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하시려면 앱 자동 업데이트를 꺼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일일이 또 다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죠. 기기 세팅을 한 대로 하시되 안에 구글 계정은 구글 앱에서 별도로 설정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어, 예. 참고로 저는 작년에 이 기기 세팅을 하면서 원격 연수 400시간 넘게 들었어요. 네. 잘 들어지더라고요.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예. 예.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일 좋은 건 사실 애들 사용할 때 오류가 제일 적은 거는 한 기기당 한 계정이 들어가는 게 사실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신 것 같아요. 어느 방법이 최선이라기보다는 네.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시 정적 5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몇 대 깔아서 그렇죠. 선생님. 제일 좋은 건요. 테스트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 반 애들은요, 어, 지금 출시되어 있는 모든 쌍방향 앱을 다 써봤습니다. 테스트용으로. 애들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 말 안 해도 알아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주변 선생님들한테, 지난 시간에 나온 질문. 그러게요. 저도 되게 많았던 건 기억이 나는데, 무슨 질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선생님. 요거 나중에 아마 영상이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질문이 한 10분 정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네. 엄청 질문이 많았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은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압박하고 있나요? 질문하라고? 예. 혹시 선생님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렇죠. 아직 안 왔죠. 기계가 안 왔죠. 예, 기계가 오면은 현실이 됩니다. 네. 교실에 박스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또 인사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보이는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남았습니다, 선생님. 마침 인사는 또 즐겁고 상큼하게 해야겠죠, 그죠? 예, 준비되셨네요. 자, 저 화면 좀 키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흔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예.